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서울의 한밤중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두 손에 꼭 껴안은 것은 단 하나, 6살 딸 서화였다. 그 작은 아이의 신음과 뜨거운 이마는 단순한 열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묘하게 눌려 있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듯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이 복도에 흘러넘쳤다. 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 모든 것이 한데 섞여 낯설고도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지은은 낡은 코트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한 채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서하의 미열이 가득한 이마를 닦았다.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입술은 마른 채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코 놓치겠다는 집념이 깔려 있었다. 조금만 버텨. 금방 괜찮아질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힘이 담겨 있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한편 주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 서화의 모습은 특별했다. 간호사가 복도를 가로질러 오며 숨을 몰아쉬듯 외쳤다. 이 아이 먼저입니다. 응급실 1번 진료실 준비하세요. 서화는 단순한 열이 아니었다. 그 고통의 표정, 작은 두 손이 배를 움켜쥔 모습은 의료진조차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그 순간 어딘가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감각을 느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의 문이 덜컥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 강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익숙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눈빛 속엔 분명한 긴장감이 스쳐갔다. 어머니, 제가 서화를 봐도 될까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진료 침대 위에서 서화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강혜진은 부드럽게 배를 눌러보며 물었다. 어디가 제일 아파? 서화는 힘겹게 손가락으로 아랫배를 가리켰다. 여기 너무 아파요. 순간 의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잠깐 스쳐간 표정이었지만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혹시 잘못 먹은 건 아닐까? 아니면 감염? 아니, 왜 하필 이번 주말? 그녀의 머릿속엔 민호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민호는 결혼 초반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늘은 귀가와 술자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전화가 늘어갔다. 이혼 후 그는 화려한 옷과 값비싼 시계를 차고 나타났고 주말마다 서화를 데려가곤 했다. 지은은 늘 불안했지만 딸 앞에서 그 불안을 감추며 아빠랑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말해야만 했다. 이제 그 불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제발. 간호사가 들어와 작은 담요를 건네주자 지은은 그것을 서화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서화의 손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구겨진 종이 한 장. 강혜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펴보았다. 아이의 그림이었다. 낯선 집, 커다란 창문들, 그리고 그 안을 둘러싼 어두운 사람 형상들. 중앙에는 서화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강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 스쳐간 충격은 지은에게 불길한 예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검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문 밖 복도에 서서 기다리며 스스로를 부여잡았다. 낡은 의자에 앉아있자니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기계음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서화야, 제발 버텨. 엄마가 옆에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밤은 점점 깊어가고 시계 바늘은 무심히 흘러갔다. 밖에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지훈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아이의 작은 그림 속에 담긴 그림자 같은 인물들, 그 낯선 집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깊숙이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다. 서화의 몸과 마음 어딘가에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서화의 목소리는 마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작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지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이른 아침 서울 마포의 반지하방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채 눅눅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천장에 박힌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창문 너머로는 빗물이 떨어지며 창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은은 좁은 싱크대 앞에 서서 아침밥을 준비했다. 김이 서린 밥솥 뚜껑을 열자 허공에 퍼진 뜨거운 열기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은 상 위에 김치 몇 조각과 계란 프라이 하나,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다. 서화는 작은 손으로 수저를 잡았지만 한 입 뜨기도 전에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조금만 먹어야 힘이 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흔들렸지만 억지로라도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서화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지은은 곧장 지하철로 향했다. 아침 러시아워 빽빽히 들어찬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며 겨우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빈 창문 밖에 고정돼 있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직장인 여성이 휴대폰 화면 속 화려한 여행 사진을 친구와 공유하며 웃고 있었다. 반짝이는 네일아트, 값비싼 옷, 환한 미소. 지은은 무심히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위축감이 밀려왔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결혼 초반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던 그때. 그러나 이제 그녀의 하루는 고단한 아르바이트와 고지서 그리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으로 채워져 있었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을 때 점장은 무심히 말했다. 지은 씨, 손님 앞에서는 좀 웃으세요.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 손님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었지만 지은의 귓가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금세 굳어버렸다.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다. 웃을 힘조차 없는 사람은 어디에 서야 할까? 저녁 무렵 어린이집 앞, 다른 부모들은 자동차를 타고 와 아이들을 데려갔다. 차 문이 열릴 때마다 풍겨나오는 따뜻한 난방 공기와 고급 가방,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지은은 늘 그렇듯 지하철에서 내려 달려왔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교실 문이 열렸고 서화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웃으며 손을 잡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서화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나도 저런 가방 갖고 싶어. 지은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방값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는 것을 아이는 알 리 없었다. 대신 그녀는 서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만 다짐했다. 언젠가는 꼭.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쳤다. 하지만 반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자 곰팡이내와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벽지의 얼룩은 더 짙어졌다. 서화는 창가에 앉아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종이 위엔 해맑은 웃음 대신 어두운 색의 집과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가득했다. 지은은 아이의 등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무슨 그림이야? 그냥 집이야. 우리 집? 서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른 집. 순간 지은은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다. 그러나 곧 아이가 단순히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옆방에서는 술 취한 이웃의 고성이 울려 퍼졌다. 얇은 벽은 외부의 소음을 막아주지 못했고 창문 밖으로는 차가운 바람과 빗방울이 다시금 스나들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서화에게 덮어주고 작은 의자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불편한 듯 찡그러져 있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울음은 서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대신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속으로 기도했다. 하루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일상은 똑같이 무거웠다.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건넨 말이 지은의 귀에 오래 남았다. 혼자 애 키우는 거 힘들겠다. 근데 그런 선택을 누가 하래?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은에겐 날선 비난처럼 다가왔다. 웃어넘길 수도 없었고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판을 치웠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퇴근 후 다시 어린이집 앞. 이번엔 다른 엄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의 화제는 아이들의 영어 학원, 피아노 수업, 주말 해외여행 계획이었다. 지은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다. 서아가 교실에서 나왔을 때 지은은 평소보다 더 크게 손을 흔들었다. 서아야. 그러나 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손을 잡고 돌아가는 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엄마에게 걸어왔다. 그날 밤 반지 앞방의 공기는 유난히 답답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지은은 작은 전등불빛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떨리는 손끝에 닿자마자 흩어졌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을까? 아니면 밀려난 길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얕은 숨소리와 벽 너머의 웃음과 고성,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만이 그 방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도 전화 안 오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민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주말마다 딸을 데려간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늘 제멋대로였다. 그날 오후 서아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서 있었다. 낡은 보라색 손잡이가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아빠를 만난다는 기대감과 그동안 매번 느껴왔던 애매한 거리감이 겹쳐 있었다. 민호는 검은 세단을 몰고 나타났다. 번쩍이는 차체, 고급 시계, 그리고 깔끔한 코트. 지은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약은 챙겼어? 자기 전에 꼭 먹여야 해. 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민호는 짧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알았어, 내가 누군데 괜히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지은은 눈을 피했다. 순간 서아가 두 팔로 엄마를 꽉 끌어안았다. 엄마, 금방 올게. 작은 목소리는 힘껏 웃으려는 듯 했지만 눈동자에는 망설임이 비쳤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 지은은 무심코 팔을 감싸 안았다.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녀가 느낀 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밤이 찾아왔다. 창문 밖에는 붉은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반지하 방 안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 지은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벽에 등을 기댔다. 왜 아직도 소식이 없지? 원래는 아이가 전화해야 하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속 불안은 짙어졌다. 토요일 오전, 민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산에 와 있어. 전파 잘 안 터져. 서아는 잘 있어. 짧고 무성의한 문장, 사진 한 장조차 없었다. 지은은 메시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 순자는 그녀가 현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나? 아, 그냥요. 애가 주말에 아빠랑 가서. 순자는 지그시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불안은 이유 없는 게 아니야. 내 경험상 그래.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일으켰다. 일요일 오후 세단이 늦게서야 나타났다. 창문은 어둡게 닫혀 있었고 서아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잘 놀다 왔어? 지은이 다가가자 아이는 미묘하게 몸을 움찔하며 작게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
민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한 손으로 캐리어만 건네주었다. 아이 피곤하니까 쉬게 해. 난 바빠서 먼저 가볼게. 차가 떠난 뒤 지은은 캐리어를 열어보았다. 옷들은 그대로 접혀 있었고 신발에는 흙 한 톨도 묻어있지 않았다. 산에 갔다는 말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순간 지은의 눈가가 떨렸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머릿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이 몰려왔다. 그날 밤 서화는 새벽 무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엄마, 아파. 작은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지은은 놀라 달려와 아이를 안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열기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순간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번졌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지은은 아이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죄책감이 소용돌이쳤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왜 법원에서 정해준 면접교섭을 막지 못했을까? 왜 늘 이렇게 뒤늦게 후회해야 할까? 서화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얕아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세게 뛰었다. 월요일 아침 서화는 등원 준비를 하지 못했다. 열은 여전히 내리지 않았고 배의 통증은 더 심해졌다. 지은은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병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잘 차려입은 직장인,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대학생들, 그리고 손에 명품 가방을 든 엄마들. 그 속에서 지은은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업고 있었다. 시선은 차갑고 때로는 동정 섞인 듯 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뒤처져야 할까? 왜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여 감췄다. 서화가 잠든 듯 등을 기대고 있었기에 눈물을 볼 수 없었다.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는 동안 지은은 무심코 다른 부모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남편과 함께 와서 의사 설명을 듣고 있었고 누군가는 친척과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 대비 속에서 지은은 더욱 작아졌다. 혼자였다. 언제나 혼자였다. 의사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필사적인 간절함으로 빛났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린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더욱 조여왔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짧지만 날카로운 의사의 질문에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병원 진료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의사의 시선은 서화에게 향했지만 동시에 지은의 불안한 눈빛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진료실 밖 복도에는 수많은 보호자와 환자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부모는 남편과 아내가 나란히 앉아 차트를 들여다보며 의논했고 또 어떤 이는 가족들이 도시락을 챙겨와 번갈아가며 아이 곁을 지켰다. 그들 사이에서 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의사 말 한마디에 모든 세계가 흔들릴 것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지은의 눈빛은 공허했다. 왜 나는 늘 혼자일까? 왜 아무도 이 자리에 같이 있어주지 않을까?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검사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 상태가 단순한 감염 같지 않아요. 혹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 질문에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버지랑 있었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간 의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검사를 서두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진료실 문이 닫히자 지은은 차가운 복도벽에 기대섰다. 아이는 무릎에 고개를 묻고 있었고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배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 의자에서는 중산층으로 보이는 부모가 서로의 손을 잡고 대화했다.
주말에 골프 갔다 왔는데 애가 감기에 걸렸네. 검사 끝나면 얼른 집에 가서 푹 쉬게 해야지. 그들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같이 편의점 야간 근무와 낮 시간 청소 일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고 병원비 청구서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는 왜 늘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서 있어야 할까? 왜 나와 내 아이는 늘 불안 속에 갇혀야 할까?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지은은 복도 끝자리에 앉았다. 벽에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마저도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한 아이가 옆자리에서 "엄마, 배고파" 라고 칭얼거렸다.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는 곧장 과자를 꺼내주며 웃음을 보였다. 그 장면을 보며 지은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뒤적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 충전기와 낡은 수첩뿐이었다. 아무것도 꺼내줄 게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올감했다. 서하다 힘겹게 물었다. "엄마, 우리도 과자 있어?"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줄게. 조금만 기다리자." 그 말은 위로였지만 스스로에게는 더 큰 자책이었다. 밤이 깊어 병원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불빛 가득한 응급실 복도에서 지은은 여전히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른 보호자들은 번갈아가며 자리를 비우거나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왔지만 마음속 불안은 그녀를 잠들게 두지 않았다. 혹시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녀는 몇 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실 쪽을 힐끔거렸다. 새벽 무렵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한 가족이 웃으며 걸어나왔다.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는 소식을 들은 듯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장난을 쳤고 부모는 그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집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아를 지켜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러나 그 다짐 뒤에는 떨리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서 왜 아무것도 못했냐고요? 낯선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을 때 지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의사의 질책도 간호사의 조언도 아니었다. 오롯이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였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속삭임, 그리고 죄책감이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흘러감을 느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으면 늘 들려오는 것은 다른 가족들의 대화였다. "이번 주말엔 제주도 다녀왔는데 애가 피곤했나 봐요. 집에 가면 친정 엄마가 애 봐줄 거니까 다행이에요." 그들의 대화 속엔 안정감이 있었고 지은에겐 없는 것들이었다. 여행, 친정, 배우자. 지은은 그저 손을 꼭 모르고 침묵할 뿐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민호가 자꾸 떠올랐다. 결혼 초반, 아직 돈은 넉넉하지 않아도 함께 웃으며 라면을 나눠 먹던 시절. 그때만 해도 지은은 자신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민호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새로운 인맥과 어울리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반지하 방에서 아이의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달라져야 했을까?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김지은 보호자님. 그녀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서아를 꼭 안고 의사 앞에 섰다.
의사는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혈액 검사에서 조금 특이한 수치가 보입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지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특이한 수치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설명은 길었지만 그녀의 귀엔 단어 몇 개만 선명하게 박혔다. 위험할 수 있다. 더 지켜봐야 한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로 돌아온 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던 습기 찬 벽 대신 이곳에서 보이는 것은 빛나는 고층 빌딩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지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아이가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통화 중이었다. 남편이 출장 끝나고 바로 올 거야. 내일은 교대로 밤 지키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듯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서아를 이렇게 혼자 지키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저녁 시간이 되어 병실에 도시락이 배달되었다. 옆 침대 가족은 정성스러운 반찬을 펼쳐놓았다. 아이는 웃으며 밥을 먹었고 부모는 번갈아 숟가락을 들었다. 반면 지은의 앞에는 병원 식당에서 대충 사온 김밥 한 줄이 전부였다. 서아는 배가 고픈 듯 김밥을 조금 먹었지만 곧 다시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지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 같았다. 밤이 깊자 병실 불은 꺼졌다. 다른 보호자들은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어떤 이들은 남편과 교대로 집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은은 꼿꼿이 앉아 있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도 감히 잠들 수 없었다. 아이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서아가 뒤척이면 곧장 몸을 일으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다. 대체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옷은 그대로였을까? 왜 아이는 자꾸 아프다고만 할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잠시 병실 복도를 걸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침 햇살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박혔다. 애가 밤새 울더라고. 근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대.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 좀 안심이 돼. 혼자였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나는 혼자인데 누구도 내 불안을 덜어주지 못하는데. 돌아온 병실, 서아는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 위엔 집 모양이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창문이 많은 큰 집, 그리고 그 안에 검은 그림자들. 지은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건 어디서 본 집이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연필끝만 종이를 긁으며 소리를 냈다. 지은의 눈가가 젖어갔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다음엔 꽃도 그려보자. 예쁜 꽃. 하지만 서아의 손끝은 여전히 검은색 연필을 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의사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 경찰에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에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듯 했고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차가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따라왔다. 사회의 시선, 경찰 조사, 그리고 민호와의 마찰.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서아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보다도 단단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낯익은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경찰과 이야기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려던 순간 그곳에 서 있던 건 다름 아닌 소연이었다. 언제나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던 친구, 딸 서아를 자주 돌봐주겠다며 웃어주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연은 조심스레 다가와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나도 거기 있었어. 순간 지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소연이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움찔거렸다. 나는 그냥 애들 시끄럽다고 해서 그저 잠들려고 잠깐 약을 준 것뿐이야.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말은 흐려졌지만 지은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병실로 들어온 뒤 지은은 곧장 의자에 앉았다. 서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소연이? 내 곁에서 늘 도와주던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왜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숨조차 막히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식당에서 지은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다. 값싼 음식이었지만 그것마저 사치처럼 느껴졌다. 옆자리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며 말했다. 당분간 당신도 힘들겠네. 내가 최대한 옆에서 도울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젓가락을 멈추었다. 목에 걸린 듯 국물이 내려가지 않았다. 자신과 너무나 다른 풍경. 누군가의 위로와 지지가 있다는 것. 그건 그녀에게 없는 세상이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병실로 찾아왔다. 박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단순한 방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서아가 직접 말하기 힘들다면 그림이나 행동을 통해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까? 민호, 소연, 그리고 그들이 어울리는 그 세계. 저녁 무렵 서아는 다시 그림을 꺼내들었다. 종이 위에는 이번에도 커다란 집과 그 안에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작은 아이의 형체가 있었다. 안경을 쓴 듯한 작은 얼굴, 옷에는 슈퍼히어로 마크가 덧그려져 있었다. 지은은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는 누구야? 서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대답했다. 민준이 거기 같이 있었어. 그 순간 지은의 숨이 막혔다. 자신들의 고통이 결코 자신들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지은은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스쳐 지나갔다. 그들 대부분은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같은 병실에서 금세 친해져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다가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불편했을 것이다. 속삭이듯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다. 저 집은 남편이랑 문제 많다더라. 아이도 좀 불안정하다던데.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귀까지 달아오르는 수치심이 몰려왔다. 그 순간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주변부에만 있어야 할까? 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밤이 깊자 병실의 불은 꺼졌다. 지은은 아이 옆에서 천천히 서 있었다. 서아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여전히 미열이 남아있었다. 그 작은 체온이 그녀를 붙잡아 두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창밖에선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창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반면 병실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억지로 참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상담사가 병실을 방문했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온 전문 상담사였다. 그는 서화와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고 권유했다. 지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해도 그림으로 마음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부모님은 그걸 믿고 지켜봐 주셔야 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자신이 그동안 아이의 신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작은 목소리를 외면했는지 생각나서였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귀까지 달아오르는 수치심이 몰려왔다. 그 순간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주변부에만 있어야 할까? 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상담사가 병실을 방문했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온 전문 상담사였다. 그는 서화와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고 권유했다. 지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저릿해졌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해도 그림으로 마음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부모님은 그걸 믿고 지켜봐 주셔야 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자신이 그동안 아이의 신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작은 목소리를 외면했는지 생각나서였다. 병실 밖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소연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난 그냥...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은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은 두 가지로 갈라져 있었다. 한때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 늦은 밤 아이가 잠든 뒤 지은은 홀로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단순히 가난한 엄마일 뿐일까? 아니면 사회가 외면하는 실패자일 뿐일까? 그 질문에 대답할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딱 하나, 곁에서 숨을 쉬고 있는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끝으로 서화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온기가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심장을 붙잡아 주었다. 엄마, 나 잘못한 거야? 서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아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병원 생활은 지은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정신적 압박을 주었다. 매일 아침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지만 지은에겐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빛은 그저 그녀의 그림자를 더 짙게 드러냈다. 옆병실에서는 종종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족들이 교대로 와서 음식을 나누고 아이를 안심시키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지은은 그 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서화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의사와 상담사가 병실을 찾았을 때 서화는 작은 손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낯선 집과 검은 그림자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 이번엔 민준이라는 이름이 입술 끝에서 새어나왔다. 지은의 심장은 찰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화가 기억을 조금씩 꺼내고 있어요.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더 많은 걸 표현할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안전이라니, 이 세상 어디가 우리 아이에게 안전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지은은 병원 근처 슈퍼에서 간단한 식사를 사오려 잠시 자리를 비웠다. 계산대에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젊은 엄마 2명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집 말이야, 남편이랑 문제 있더더라. 그래서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부모가 제대로 못 챙기니까.
순간 지은의 손끝이 굳어졌다. 뒷덜미까지 달아오르는 느낌. 그녀는 무심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었을지 몰라도 지은에겐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은 걸까?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한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올려져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아이 곁에 앉아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결국 자신을 향한 기도 같았다. 저녁 무렵 형사 박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어머니,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가족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곧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다른 가족들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그들의 눈빛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 그녀는 이미 세상의 시선 하나하나가 자신을 옥죄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조차 자신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며칠 뒤 작은 회의실에 모인 몇몇 부모들의 모습은 다큐멘터리 한 장면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부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도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을 들 수 없었다.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 계속 악몽을 꿔요. 밤마다 울면서 깨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서화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탓할까봐, 네가 제대로 지켰어야지 라는 시선이 돌아올까봐.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또 다른 가족들과 스쳤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도 괜찮아질 거야. 같이 힘내자. 그들의 모습은 따뜻해 보였지만 동시에 지은을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여전히 홀로였다. 홀로 아이를 안고 홀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늦은 밤 병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리듯 떨어졌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다가 아이 곁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여주었다. 서아는 잠결에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은 다시 눈물이 터졌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치 무너진 둑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울음은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누군가 한마디만 해주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차갑고 무거운 침묵. 지은은 눈을 감고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희미한 체온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 작은 옴기만이 세상 속에서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엄마, 꽃이 피었어. 서하의 맑은 목소리가 이른 봄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단지하 집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겨울 내내 흙 속에 숨어있던 튤립이 드디어 초록싹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난 겨울 끝없이 이어진 어둠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 다른 부모들의 시선, 모든 순간이 그녀를 찢어놓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지금 눈앞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몇 달 동안 지은과 서화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법정 싸움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깊은 고립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부부들과의 모임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임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살아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였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지은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서아 역시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림 속에 가득하던 검은 그림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햇살, 꽃, 웃는 얼굴들이 종이에 채워졌다. 어느 날 아이가 건넨 그림에는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뒤편에는 작은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다. 지은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눈가를 훔쳤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아이의 몸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자신도 변해 있음을 느꼈다. 예전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에 짓눌렸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을 대화를 이제는 담담히 마주했다. 저 집은 힘들다더라. 같은 말이 들려와도 지은은 더 이상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웃음,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버텨온 시간이라는 것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지은은 병원에서 만났던 부모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원망했어요. 한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게 기적 같아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해?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보고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좋은 사람 될래, 엄마처럼.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닌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밤이 찾아오고 집안은 고요에 잠겼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아이가 그려놓은 무지개 그림을 다시 꺼내보았다. 낡은 벽에 붙여둔 그림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너무나 컸다. 나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서아도, 나도. 우리는 버텼고 여기까지 왔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이번에는 그 불빛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빛을 지켜내고 있다는 감각.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지은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온 나무들이 작은 새싹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 서아처럼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살아나려는 듯.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작은 선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약속이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방 안을 채웠다. 서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지은도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가볍게 웃을 수 있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끝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과 용기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작은 희생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의 봄빛을 함께 바라봤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얼굴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꽃은 피고 아이는 자라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날의 아침, 지은은 깨달았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벌어진 아픔과 능물이 단지 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함,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이기심과 동시에 작은 선의의 힘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겨워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손길 하나, 믿어주는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희생과 용기가 모여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고 결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남는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